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원입니다. 이후현 OCI 회장이 AI 산업의 확대로 미국 전력 수요가 2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화석 연료보다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저장 시스템 등이 부족한 에너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 회장은 봤습니다. 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최고 경영자 포럼 무대에 오른 이후현 OCI 홀딩스 회장. 이 회장이 강조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산업을 부각했습니다.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이다 보니 이건 보조금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의 단가가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 어떠한 에너지원에 비교를 해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원인 거죠. 지금 미국에서만 비교한다 그러면 보통 석탄 발전의 단가의 절반 이하이고. 이 회장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이제는 GR이 가리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24시간 상시 발전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런 한계점을 이제 극복을 하게 될 거고. 일찌감치 미국에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떠오를 것을 예상한 OCI 그룹은 특히 텍사스주를 거점으로 브랜드 입지를 키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하나만 하더라도 이 전력망의 크기나 이 규모가 한국이나 독일이나 카나다보다도 큰 시장이어서 저희는 텍사스에만 올인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난 12년간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현재는 텍사스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개발에서는 지금 이제 1등이 됐습니다. 실제로 OCI 에너지는 텍사스주 태양광 발전 및 개발 시장에서 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집중한 건 바로 전력 수요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체 절반 정도가 이 텍사스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 15년에서 20년 후까지는 현재 약 우리나라에 맞먹는 150기가 정도의 수요가 있는 텍사스가 지금 전기의 거의 2배 이상의 큰 수요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고 저희가 아주 다행히도 텍사스에서 지금 리딩 디벨로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어 AI 데이터 센터 등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은 텍사스에서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사업 수주에 큰 강점이 되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 사업 소식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 등장하는 닥터 헬기.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 헬기를 운영하는 곳이 헬기 전문 그룹인 UI그룹입니다. UI그룹이 헬기 사업에 이어 이젠 드론 사업과 UAM 사업까지 확장합니다. 배석원 기자가 임성희 부회장을 만나 사업 계획 들어봤습니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UI 헬리콥터 MRO 센터입니다. 소방 헬기부터 국방, 경찰,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닥터 헬기까지 모양도 용도도 다른 여러 종류의 헬리콥터가 센터에 입고돼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민수와 방산 등 국내외 제조사 헬기 25개 기종의 부분 정비부터 완전 분해하는 창정비까지 모두 가능한데 이 정도 정비 능력을 갖춘 곳은 국내에선 유일합니다. 지금 여기선 전국의 헬기 운용기관이 맡긴 헬리콥터 정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헬기 MRO 사업은 UI 헬리콥터의 오래된 주력 사업인데 앞으로는 드론과 무인기 제조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무게는 약 600kg, 크기는 중형 자동차 정도 되는 무인 항공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국내에선 하나 시스템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그 헬기형 무인기를 이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도서부터 본 사업을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제 제작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2025년 올해는 그거에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요. 해군 함정과 차량에 탑재해 전술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개발 생산하는 것이 목표. 개발 단계에선 먼저 세대를 만들어보고 이후로는 연간 10대 이상의 생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헬기 MRO 사업에 이어 신사업인 무인기 생산과 정비까지 추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향후 사업 방향에 따라 기업 공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임 부회장은 전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업인 뭐 UAM, 뭐 또 AAM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런 미래 항공 사업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해외 전문 기업들과 협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거가 분명히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IPO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UI 헬리콥터는 오는 3월부턴 UI 에어로 시스템으로 사명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다 기종 헬리콥터 창정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젠 항공 모빌리티 기업으로 또 한 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코스트코를 따라가기 위해 국내 창고형 매장들이 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대용량 제품을 무기로 삼고 있지만 멤버십 가입비가 발목을 잡고 있고, 롯데마트 맥스는 낮은 인지도와 적은 점포수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김판수 기자가 두 대형 창고 매장을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가전제품부터 신선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매장으로 평일에도 많은 소비자들로 붐빕니다. 일반 브랜드 대비 약 10에서 15%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자체 브랜드 T 스탠다드를 확대해 합리적 가격의 상품군을 늘린 것도 한 요인입니다. 고물가 속에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저가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2023년부터 연간 멤버십 제도도 도입해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연회비 3만 원과 7만 원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에게 추가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늘어나면서 실적도 증가했습니다. 트레이더스는 지난해 1에서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2조 7,1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트레이더스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마트는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트레이더스 매장을 올해 2개 더 늘릴 예정입니다. 오는 14일에는 서울 마곡점, 하반기에는 9월점을 새롭게 오픈하며 올해 총 24개의 매장을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트레이더스는 일상 필수 상품들을 대단량 단위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고물가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다양한 가성비 상품 운영과 출점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마트만 창고형 할인점 확장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롯데마트도 2012년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을 선보인 후 2022년 맥스로 브랜드를 변경하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점과 금천점을 포함해 전국에 6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점포 수는 적지만 지난해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며 성장세에 있습니다. 맥스는 차별화 전략으로 트레이더스와 달리 소품종 대량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가성비 소비 트렌드에 맞춰 롯데마트 맥스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체 PB 상품과 소형량 목록을 늘려 시중가보다 약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고형 할인점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차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보다는 또 이렇게 오프라인이 직접 조리도 할 수 있고 또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경쟁력이 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이 쿠팡과 같이 온라인 기업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되겠고, 본인들도 이런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대용량 저가 PB 브랜드 전략과 멤버십을 통한 충성 고객 확보를 노리는 트레이더스, 프리미엄 상품과 1인 가구 등 소가구 맞춤형 구성을 앞세운 맥스. 앞으로 누가 창고형 할인점 시장을 주도할지 주목됩니다. 학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밀어주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자, 급기야는 미국 코스트코에서는 비트코인 ATM기까지 설치됐습니다. 자, 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비트코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요동치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락장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세워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나아가서는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많은 국가들도 이를 참조해서 규제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 가상화폐 실무그룹이 설치됐는데 미국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sak스가 실무그룹의 우선 과제로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 가능성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국부펀드를 통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규제 권한 불명확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통과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위원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 나눠 각각 관할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돼야지만 예컨대 회계 기준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 그리고 SEC의 책임 또는 권한, 비증권인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책임, 권한을 없애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포괄적인 법안이 통과되는지도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단기 변동성이 커진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 될 수 없다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것은 맞지만 실제 정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격 조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팍스TV 유수민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엔트리급 전기 SUV가 추가됐습니다. 이 볼보의 가장 작은 전기 SUV EX30입니다. 작지만 1회 충전에 400km, 그리고 볼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김우모 기자입니다. 보닛과 전방 그릴, 이를 감싸는 프레임들이 치밀히 설계된 자개장처럼 오밀조밀 모여 부드러운 인상의 차체를 완성합니다. 이를 랑 담은 듯 바람 셀 틈 없이 막혀있는 전면부와 양옆으로 토르의 망치 모습을 한 LED 헤드라이트가 차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제가 오늘 타볼 차는 볼보의 소형 전기 SUV EX30입니다. 볼보 코리아가 이전 모델들과는 다른 새로운 고객 수요를 겨냥한 모델로 EX30을 낙점하고 국내에 들여오려고 한 지 시간이 꽤 흘러 한국 땅을 밟게 됐는데요. 이렇듯 달릴 준비를 마친 차를 보니 2023년 겨울 서울 송수동에 꾸려진 EX30 팝업 스토어 현장에 갔었던 기억이 새록 납니다. 볼보 EX30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기준 351km이지만 직접 시승한 결과 혹한의 날씨에도 실사용해서 400km 주행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3초로 스포츠카에 견줄 만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급가속을 해야 하는 순간 시원시원한 엑셀 반응력을 보여주며 요철을 넘는 순간의 불편한 흔들림 또한 적습니다. 2열석은 소형 SUV만큼 넉넉한 무릎 공간을 갖추진 못했지만 머리 위로 모든 공간이 뻥 뚫린 파노라믹 선루프를 통해 개방감에 있어선 어떤 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점을 가집니다. EX30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도어 스피커를 없애고 하나의 통합형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해 대시보드 전면을 따라 TV 사운드바에서 영감을 얻은 하만카돈의 대형 사운드바가 탑재됐습니다. 스피커의 총 개수는 9개이며 1040W의 출력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는 타사 브랜드의 플래그십 전기 SUV 오디오 출력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베이스 음이 풍부한 노래를 재생해보면 소리가 몸 전체를 때린 듯한 타격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시장에서 14위에서 4위로 껑충 성장한 볼보 코리아. 국내 출시 첫해 판매량 목표를 3,000대로 잡으며 향후 10년을 이끌 선봉장으로 EX30을 꼽은 볼보 코리아의 선택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 소형 SUV에는 과한 사양들로 채워진 것 아냐? 차라리 덜어내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야 하는 세그먼트지라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털어낼 수 있을지 행보가 기대되는 차인데요. 패밀리카를 사야 하는 가족 구성원을 가진 게 아닌 이들이 출퇴근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부담 없이 몰 수 있는 차. 아리아라는 음성 비서와 대화를 나누며 안전, 편의 사양 등
실속은 꽉꽉 눌러 담은 프리미엄한 엔트리 전기 SUV 볼보 EX30을 지금까지 몰아봤습니다. 탁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싱크가 국산 제품으로 유일하게 심전도 감시에 대한 보험 수가를 획득했습니다. 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올해 지난해 대비 2배 매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스마트 병상 모니터 솔루션 싱크에 대해 국내 기업 최초로 원격 심박 기술에 의한 감시 EX871 보험 수가를 획득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EX871 보험 수가는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과 바이오 센서의 측정 정확도 등의 기술 장벽이 높아 수가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대웅제약은 국내 최초로 임상적 유효성을 확보해 EX871 보험 수가를 획득, 병원의 수익성은 물론 환자의 편의성 향상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밀해서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그 디텍션에 대한 알고리즘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9%가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도입됐을 때 내가 모르는 부정맥을 빨리 디텍션해서 빨리 알려만 준다고 해도 굉장히 큰 환자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입원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간호 인력 부족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에 싱크는 의료진의 워크플로우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다수의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병동에서 입원 환자의 편의성과 비용 효과성을 만족시킨 AI 기반의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술이 대안으로 모색되어 왔으며 싱크가 그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싱크는 10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험 수가 획득을 통해 판매에 탄력을 받게 된 대웅제약은 상급 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까지 공급 확대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병실이 있는 전 영역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심장내과, 신경과, 호흡기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안병동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입원 환자의 건강관리를 최적화하고 의료진은 보다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보험 수가 획득을 통해 양사는 올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2026년 3,000개 정도의 병상 확보를 목표한다고 밝혔으며 대웅제약은 10년 내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4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발표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LH가 올해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주택 공급을 본격화합니다. AI를 접목한 아파트로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민간 건설사들과 승부합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고양 창릉지구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은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LH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등에서 1만 7천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의 올해 분양 방점은 3기 신도시입니다. 고양 창릉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하남 교산에 이어 부천 대장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에서 본청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8천여 가구가 나올 전망입니다. 일단 3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과 가장 가깝고요. 오늘 2030년에는 GTX 창릉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고양 은평선 광역철도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LH는 올해 아파트의 내실을 강화합니다. 민간 아파트와 경쟁하기 위해 AI가 결합된 차세대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무인 택배, AI, 주차 유도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2030 세대 젊은 수요층의 호응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도 잡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당초 추정 분양가보다 15%가량 오르긴 하지만 민간 아파트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민간 택지, 즉 서울이나 기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가가 책정되거나 시세보다 높게 공급이 되는데 3기 신도시와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약 20%가량 낮은 분양가로 공급이 됩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 규모, 지역에 따라 주택형별로 청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LH 아파트가 분양가 급등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민간 건설사들과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해외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도 국장에서 본 손실을 해외에서 충당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만큼 증권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더욱이 신흥증권사 토스증권이 전통의 강자 키움증권을 잡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부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두 경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연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부문에서도 우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증권사별 해외 주식 체결액을 보면 키움증권은 28조 6천억 원이었지만 토스증권은 30조 5,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대금 30조 원을 넘어선 건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 부문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젊은 층 투자자들에 맞춘 점도 주요했습니다. 다른 증권사 어플보다 상대적으로 디자인 부분에서 접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편의성 덕에 토스증권의 신규 가입자는 최근 1년 사이 1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해외 주식의 특징은 20대, 30대가 많아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익숙한 앱을 쓰는 거지. 앱의 편의성이랑 직관성이랑 UX, UI를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키움증권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리자리를 되찾기 위해 최근 현금 보상을 내세운 히어로 멤버십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또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거래 수수료 무료, 소수점 주식 지급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해외 주식 투자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은 24년에 주요 이벤트로 수수료 그리고 투자지원금 입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해외 주식 신규 진입을 망설이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 한도로 6개월 전 환율로 환전 혜택을 드리는 환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차별화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예정입니다. 이 같은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4분기 기준으로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국내 주식을 처음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히 지금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죠. 독과점의 양상이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은 예를 들어서 뭐 환전 수수료까지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자본이 많고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은 회사들은 그걸 감내하면서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증권사마다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텐데 이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좀 굳혀지는 시기가 올 텐데 그거는 이제 국내 주식 상황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다만 증권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면 자기 자본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분화가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바꿔서 중소기업의 단체 협상권을 늘려주는 방향, 키워주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고 사실은 중앙회장님이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셔서 그 문제가 지금 조문이 완료돼서 이번 주 중으로 발의를 (52시간은) 반도체법에 포함하는 걸로 지금 여야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이 김에 이 중소기업 52시간도 꼭 한번 여야 의원분들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중소기업 단체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